안녕하세요, 선생님. 대전에 살고 있는 60대 부부가구입니다. 올해 남편과 함께 기초연금을 신청할 예정이라 요즘 알베르토 선생님의 강의를 빠짐없이 보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오늘 신문을 보니까 올해 기초연금이 단독가구 33만 4,628원, 부부가구 53만 5,400원이라고 하던데 최근 알베르토 쌤의 강의를 보면 단독가구 33만 4천원, 부부가구 53만 4,4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것이 맞는 거죠? 물론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막 알베르토입니다. 작년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던 2024년 기초연금 33만 4천원이 작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추가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되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연금 기준액은 32만 3,180원이었는데요. 작년 8월 보건복지부에서는 2024년 기초연금은 33만 4천원으로 3.3% 인상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었지만 실제로 기초연금 국민연금을 포함한 당해년도 공적연금은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작년보다 3.6% 인상된 연금액을 받게 되고 이는 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고 발표했는데요. 물론 인상폭이 너무 적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처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한 덕분에 공적연금 수급자들은 물가 인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져도 실제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은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2023년 32만 3,180원에서 2024년 33만 4,628원으로 3.6% 인상되고 부부가구는 2023년 51만 7,080원에서 3.6% 인상된 53만 5,400원까지 1월 25일부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2023년 61만 9,715원이었지만 작년 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서 2024년엔 월평균 2만 2,310원이 인상됩니다. 이외에도 관계법령에 의거해 기초연금, 국민연금뿐 아니라 장애인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 우체국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들도 작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3.6% 인상됩니다. 네, 그렇군요. 인상 금액이 요즘 물가 오른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올랐으니 다행이네요. 그런데 요즘 고민이 생겼어요. 결혼한 아들이 전셋집을 옮겨야 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서 아들에게 보내줬는데 마이너스 대출 받은 것도 기초연금 계산할 때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거겠죠? 먼저 기초연금 계산 시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는 내용부터 정리해보면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은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금융기관이라고 함은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보험회사, 그리고 법에 근거한 공제외 공공기관 대출금 등이고 주택연금도 받으신 연금액의 총액만큼을 부채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은 해당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50%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한도대출, 즉 마이너스 대출, 그리고 카드론, 즉 신용카드 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에 의해서 확인된 사채 이외의 모든 개인 간 부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서에 의한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의 돈거래는 부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출받아서 아들에게 보내준 1,000만 원은 비과세 증여한도 5천만 원 이하니까 기초연금과는 상관없겠죠? 기초연금 계산 시 증여한 재산은 증여금액, 증여세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기타 증여재산에 포함돼서 매달 자연소비분으로 모두 차감돼서 영원이 될 때까지 부모님의 재산에 계속 포함됩니다. 따라서 오늘 의뢰인 부부께서 아들에게 보내준 1,000만 원은 증여하신 날을 기준으로 부부가구시니까 한 달에 286만 4천 원씩 차감돼서 4개월 동안은 차액만큼이 부모님의 금융재산에 계속 포함됩니다. 만약 단독가구라면 한 달에 235만 7천 원씩 차감돼서 5개월 동안 차액만큼을 부모의 재산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자녀에게 증여를 해야 한다면 기초연금 신청 전에 최대한 빨리 증여하시는 것이 유리하고, 혹시라도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편법 증여를 생각하신다면 정말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어휴, 자녀와의 금융거래가 이렇게 기초연금에 불리할 줄은 정말 몰랐네요. 아무튼 오늘 친절하고 정확한 설명 감사드리고 올해도 노인들을 위한 더 좋은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새롭게 바뀐 기초연금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2024년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은 213만 원이고 기초연금 최대 수급액은 33만 4,628원입니다. 또한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은 340만 8천 원이고 기초연금 최대 수급액은 53만 5,400원입니다. 또한 기초연금이 2023년 대비 3.6% 인상됨에 따라 국민연금 연계감액의 기준금액도 약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13년엔 국민연금이 월 48만 4,770원 이상이면 기초연금 32만 3,180원의 최대 50%, 즉 16만 1,590원까지 감액했었는데요. 2014년엔 국민연금이 월 50만 1,942원 이상이면 기초연금 33만 4,628원의 최대 50%, 즉 16만 7,314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의 기본공제도 2023년 108만원에서 2024년 110만원으로 2만원 인상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있으신 어르신들께서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 설명드렸던 기타 증여재산에서 제외되는 자연적 소비금액도 단독가구 235만 7천원, 부부가구 286만 4천원으로 인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의 가장 무서운 적, 고급 자동차의 기준이었던 배기량 3000cc 이상 그리고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이 두 가지 조건 중 배기량 3000cc 이상이 삭제됩니다. 따라서 이제 차량가액 4천만원 기준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2024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하고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 어디든 신청 가능합니다. 만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담당자가 불친절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지역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2024년 기초연금 최종 인상액은 1월 25일 받게 될 기초연금부터 적용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